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단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그가 마주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 그 거대한 압박의 실체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파월 퍼즐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또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관세 전쟁, 지정학적 변화까지 짚어보고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와일드카드, 그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월 퍼즐, 연준이 마주한 불가능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경제적 십자포화에 갇힌 한 사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인데 사실상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 거죠. 지금 파월 의장이 처한 상황이 딱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자, 경기 둔화를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까요? 정말 외줄타기 같은 상황입니다. 압박이 정말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를 보세요. 7월 신규 일자리가 뚝 떨어졌고 이전 수치들도 대폭 하향 조정됐어요. 경기가 식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그런데 물가는요. 관세 때문에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4월에 2.8%였던 게 벌써 3.1%까지 올랐어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임하라, 금리 내려라 압박하고 있고요. 심지어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파월의 리더십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우려의 세계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이면에 있는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죠.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는데 연준이 대체 왜 금리 인하를 고민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지금 멈춰서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우려가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미국,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낮죠.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던 중국마저도 성장세가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상치 않죠. 세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소비가 줄고 있고요. 유로존은 성장률이 0.1%로 급락했는데 특히 경제대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은 위축 국면에 들어섰고 아시아 신흥국들도 관세 폭탄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파.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대체 왜 물가는 오르는 걸까요? 그 범인, 바로 갑작스럽고 아주 공격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무역 정책, 바로 관세입니다. 보세요. 2025년 들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월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더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한 수준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과 비용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관세율을 보면 정말 입이 떠 벌어질 정도예요. 유럽연합의 30%, 한국과 일본의 25%, 대만은 32%. 이건 그냥 작은 조정이 아니라 교역관계의 판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요,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7월 근원 CPI가 3.1%까지 치솟았죠. 관세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4월에 2.8%였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의 목표치가 2%거든요. 그걸 훌쩍 뛰어넘어 버렸으니 경기가 나빠도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거죠. 네 번째 주제, 중국의 새로운 체스판입니다. 관세로 긴정된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전쟁은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관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고요. 이 틈을 타서 중국이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조사 대상 44개국 중에 무려 38개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나라들 중에서 34개국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그 빈자리를 중국이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바로 희귀 광물이죠. 마그네슘 95%, 텅스텐 8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반도체, 전기차, 심지어 군사 장비까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기화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도 아주 활발합니다. G7에 맞서서 브릭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60개가 넘는 국가에 자국의 기술 표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만의 경제, 기술 생태계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달러라는 와일드카드, 글로벌 권력 게임의 기술적 반전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금융의 세계에서 말이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실제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아주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고객이 맡긴 돈 100%를 안전자산, 특히 미국 단기 국채로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달러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그마치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재정을 떠받치는 아주 튼튼한 기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이 8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 중 하나인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약 7,56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보유하게 될 국채 규모가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금융 강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새로운 기술이 역대급으로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정책은 달러를 위협하고 기술은 달러를 강화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동맹은 흩어지고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변수가 금융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의 줄다르기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다음 10년 세계 경제 패권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될까요? 전통적인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기술일까요?